곧 온라인 전시가 시작됩니다. 날 따라봐봐요 전시는 미술관의 벽을 느끼고 작품 감상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작품을 어떻게 관람해야 할지 모르고 낯선 용어로만 써놓은 설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미술의 세계에 한 발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는 전시입니다. 날 따라봐봐요 전시에서 제시하는 3가지 챕터의 다른 보기를 경험하며 관람객에게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에서 다른 방법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가의 보기 방식을 엿보며 새로운 보기의 길을 찾도록 이끕니다. 작품 감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다르게 보기를 쉽고 자세하게 제안하며 전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보기의 매력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이 전시에서는 남들과 다른 시선을 담아낸 작품과 다른 보기의 자세로 감상하기 좋은 작품을 모아 전시해 보려고 합니다. 작품 안 작가의 다른 보기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또 다른 보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담은 서적은 많지만 그 책을 읽고 방법을 적용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다른 문화생활시설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서적을 읽고 감상 방법을 익혀 전시를 보는 것은 쉼을 위한 문화생활로 여겨지기보다 일로 느껴져 미술관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따라서 본 전시에서는 날 따라봐봐요를 주제로 작품을 보는 방식을 크게 다음의 3가지 챕터로 제시해 관람자들이 즐거운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을 어떤 틀로 볼지 고민하는 챕터입니다. 다양한 틀로 작품을 감상하며 숨어있는 요소를 파악해서 보기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감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술작품 감상의 벽을 허물 수 있고 미술관이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둘째로는 작품을 어떤 방향에서 볼지 고민하는 챕터입니다. 감상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평소에 일상적이고 익숙한 보기를 넘어 다르게 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보기의 방식을 경험합니다.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시선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품의 배치를 다르게 한 것과 낯선 배치에 주목해 바라보는 챕터입니다. 앞서 작품을 다르게 보는 경험을 했다면 작품 속의 낯선 배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작품의 배치를 다르게 한 작품을 감상하여 다르게 보기의 폭을 넓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선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치하여 표현한 작품을 보며 흥미로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다르게 보기를 감상하고 관람자만의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술은 어렵다는 벽을 허물고 예술의 매력과 보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술의 세계에 한 발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전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흐름은 첫 번째 챕터에서 세 번째 챕터 순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감상합니다. 전시 관람 이후에는 해당 층의 입구 옆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전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다른 틀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블라디미르 쿠시의 버터플라이 애플이라는 작품입니다. 애벌레로부터 탄생한 나비의 모습을 사과 위에 표현한 작품으로 사과의 단면이 마치 나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큰 틀에서 감상했을 때 반으로 잘린 사과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 표면의 밝고 어두운 명암을 살려 실제 사과와 같은 질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구상했습니다.
배경에는 흰색을 섞어 빛을 받는 부분의 명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추어 공간감이 들게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현실의 사과를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사과의 단면으로 나비의 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을 재현한 것 같은 사과였지만 틀을 다르게 해 감상하면 숨어있는 새로운 대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쿠시는 이 작품으로 숨겨진 아름다움은 가장 평범한 사물 속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보기의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날 따라 봐봐요 전시의 의도와도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첫 번째 챕터 시작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작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 가운데 크게 배치된 해골과 해골의 눈 안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해 감상했다면 작품을 보는 틀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감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유해민진의 게이즈 작품은 해골을 소재로 다루어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골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어 형태가 뒤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골이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마주한 채 살아간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가로로 나누어진 생면 배경과 해골의 그림자를 통해 해골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정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늘 놓여 있는 물건과 같다는 뜻을 담아냅니다. 해골이 다른 소재에 비해 크게 표현되었고 해골의 색이 주로 사용된 색임에도 작품의 분위기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틀을 달리하였을 때 보이는 웃는 사람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골의 색과 대비되는 색의 사용으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해골과 함께 얼굴의 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웃고 있는 눈과 입모양을 곡선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동세가 나타납니다. 유해민지는 죽음을 기억하되 해골 속 호탕하게 웃는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목소리를 담아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품을 대할 때에도 어떤 틀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기의 틀을 확장해 깊이 있는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조금 더 가까운 틀에서, 작은 틀에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작품은 옥타비우 오캄포의 작품으로 멀리 떨어져 큰 틀에서 작품을 볼 때에는 흰머리를 가진 한 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작은 부분에 집중하면 큰 틀에서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배경으로 보였던 밤하늘과 벽에는 두 남녀의 얼굴과 여러 가지 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인물의 얼굴로 보이던 부분 안에서는 두 명의 사람과 말, 풍차 등의 다양한 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옷으로 보이던 부분에서는 위를 올려다보는 인물의 표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 작은 형들을 통일감 있게 표현하고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큰 틀에서 보이는 하나의 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틀에서 보이는 형들은 일정 구역 안에서 주변과 비슷한 색, 그리고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은 형에 드러난 명암을 큰 틀에서 보이는 인물의 경계를 만드는 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형이 모여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옥타비오 오캄포는 첫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관찰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연구하라는 이야기를 이 작품에 담아냅니다. 처음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내가 그간 봐오던 하나의 틀에서만 감상할 수 있지만 다른 틀에서 다른 보기의 방식으로 계속 보다 보면
또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해 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부터는 작품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왼쪽 작품은 찰스 다윈이라는 제목을, 오른쪽 작품은 이브닝 키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작품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 작품은 아치형의 벽돌담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구분됩니다. 앞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배경으로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성의 옷의 명암을 살려 질감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선이 벽돌담 앞부분에 집중됩니다. 벽돌담 뒤에는 비슷한 색의 조화로 표현된 식물과 하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집의 형태가 보이지만 두드러지는 질감 표현이 없어 주변의 풍경과 함께 작품의 배경으로 인식됩니다. 뒤로 갈수록 섬세하지 않게 표현했고 형의 크기를 작게 조정해 공간감이 느껴지는 풍경 속에 인물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왜 찰스 다윈일까요? 찰스 다윈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작품을 큰 틀에서 감상할 때 이 남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치형 벽돌담의 윤곽은 남성의 머리를 표현하는 선이 되고 구름에 표현된 명암은 주름을 보여주는 선이 됩니다. 풍경 안의 집과 뒤돌아 있는 여성은 남성의 눈과 코의 형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의 흰 옷은 찰스 다윈의 수염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렇듯 틀을 달리하였을 때 새로운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형태와 공간을 배치해 남자의 초상화를 드러냅니다. 울레그슈 플라크는 이것을 통해 관람자의 관점에서 가지는 보기의 힘을 느끼도록 합니다. 같은 작가의 이브닝 키스 작품입니다. 새와 나무, 산과 강물에 비친 그림자를 이용해 마치 두 인물이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한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틀에서는 새와 산, 강물과 같은 자연의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가운데에 태양을 배치하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명암을 점층적으로 표현해 공간에 자연물이 놓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수평선의 아래에는 물의 질감을 살린 강이 표현되어 있고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대칭을 이루어 강의 표면에서 자연물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색의 조화로 일몰의 장면과 분위기를 표현하여 자연물이 강물에 비친 풍경을 조화롭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감상하면 작은 형들의 배치가 조화를 이루어 두 사람의 얼굴형을 보여줍니다. 산의 형태를 드러내던 곡선은 얼굴의 형을 만드는 선으로 새와 나무는 입과 눈의 형으로 보입니다. 울레그슈 플라크는 다른 틀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장면이 보이도록 해 자연의 풍경 속 또 다른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관람자들이 스스로 다른 틀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작품은 허튼의 무덤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작품의 아랫부분에 허리를 굽혀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의 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의 의복을 입고 있고 작품 전반에서 명도가 낮은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함으로써 참배의 장면과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작품 속 동세가 드러나는 구체적 인물의 형은 이 남성이 유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성을 작품의 주된 소재로 주변을 배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만큼이나 돌담 구조물 안 빛이 들어오는 틈에도 시선이 갑니다.
어두운 주변과 명도를 대비함으로써 빛이 들어오는 형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세 개의 틈이 크기와 색상의 균형을 이루고 주변의 돌담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됩니다. 이 부분을 큰 틀에서 감상하면 아래에 배치된 무덤에 3명의 조문객이 조의를 표한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 작은 틀에서는 돌담 구조물 속 남성의 참배로, 큰 틀에서는 빛이 만들어낸 형의 참배로 허튼의 무덤에 조의를 표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챕터인 다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작품을 다른 방향에서 감상했을 때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작품의 제목은 기도하는 모자상입니다. 강과 바위로 어라연의 풍경을 묘사함과 동시에 기도하는 모자상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로로 두고 보았을 때에는 바위와 강, 나무를 비롯한 자연물들이 만들어낸 풍경이 보입니다. 비슷한 색의 조합으로 소재의 질감을 드러내고 명암을 살려 입체감을 줌으로써 실제 풍경을 담은 사진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는 형의 경계를 선명하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자연물이 강물에 비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을 다른 방향에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회전시켜 세로로 두고 보았을 때에는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하고 있는 엄마와 아들의 형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강의 표면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어 두 인물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풍경보다는 모자상의 형태에 집중해 감상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의 작품을 방향을 달리하여 보았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방향을 다루어 다르게 보기를 하며 폭넓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지금부터 감상할 작품의 제목은 도시와 시골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제목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작품을 회전시켰을 때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명암 대비를 통해 불빛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검은색과 대비되는 밝은 흰색의 점을 찍어 빛이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불빛과 배경의 조화로 도시와 시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 점이 작품의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두고 감상하면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이 모인 풍경을 명암의 대비로 보여줍니다. 흰 점이 작품의 위쪽에 위치하도록 감상하면 시골의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건물의 빛보다는 별빛이 잘 보이는 시골의 풍경을 재현합니다. 이렇듯 색과 형을 비롯한 조형 요소가 바뀌지 않더라도 감상 방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명의 대사를 얇은 선과 명암을 통해 재현하고 곳곳에 작가의 시대상을 반영한 도구를 그려냈습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람과 사물의 크기가 적절한 비례를 보이고 형과 색이 균형을 이루는 듯합니다. 그러나 작품 속 바닥에 모자이크 문양 위를 주목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형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왜곡시켜 그리는 외상기법을 적용해 형을 변형한 것으로 특정 위치에서 보아야지 제대로 된 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2m가 넘는 이 작품을 방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 측면 방향에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숨어있던 해골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화려한 대사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정면과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측면을 비롯해 여러 방향에서 감상을 해야 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스 홀바인은 이런 기법으로 살만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죽음을,
죽음만을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삶을 볼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그 속에서 삶의 진실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움직이면 보이는 장면이 달라지는 작품으로 영상을 통해 한번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자가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여성의 얼굴이 점층적으로 노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윤곽선 외에 세부적인 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깨끗한 피부를 표현했고 명암을 통해 살이 만들어내는 입체감을 줍니다. 높은 채도의 색으로 맑은 분위기를 자아내 젊은 여성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방향을 이동함에 따라 얼굴의 형태 안에는 주름으로 보이는 어두운 선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피부와 입술의 색을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으로 표현해 탁하고 어두운 느낌을 전합니다. 이 과정을 관람자의 방향에 따라 점차 변화하게 보여주어 여성의 노화 진행 과정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방향을 달리한 보기의 방식으로 작품 속에서 여성의 일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로버트 오티스의 작품으로 철사로 만들어진 입체 조형물입니다. 색이나 양감이 드러나지 않고 선으로만 형을 만들어내 평면적이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처음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두 마리의 기린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달리하여 보면 한 마리의 코끼리가 보입니다. 하나의 입체 조형물을 감상하지만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작품이 담아내는 대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로버트 오티스는 이 조형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옳다고 단정짓기보다 열린 시선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감상할 작품의 제목은 남성의 생애, 매일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떠올리며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작품 자체가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로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 그림자를 통해 소년에서 노인으로 변하는 남성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조각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조각상 자체의 형태가 눈에 띄지만 감상을 하다 보면 조각상의 그림자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색의 벽과 어두운 색의 그림자의 명도가 대비되어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림자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입체 작품 자체가 아닌 그림자를 감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보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한 방향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감상하도록 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기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작품에 자신의 생애 주기를 대입해 몰입도 높은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인 다른 배치입니다. 이 화면은 빵 회사 해리스의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빵 브랜드에서 나온 식빵 광고입니다. 얼핏 보면 식빵의 형이 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형이 낯설게 배치되어 식빵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작품명에서도 드러나듯 사람의 하루 일과를 식빵과 같은 배치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의 형의 크기를 같게 하고 비슷한 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어 하나의 장면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의 색을 구워진 식빵의 색으로 표현해 식빵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고, 색과 크기가 통일된 사람들의 형이 하루 일과에 맞게 조금씩 변하며 리듬과 동세를 드러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느낌이 느껴지도록 형을 배치하였으며, 이때 작품의 아래 담겨있는 식빵의 배치를 사람의 배치에 적용시켰습니다. 익숙하게 보던 사람의 배치가 아닌 낯선 배치로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광고는 일어나서 생활하고 다시 잠들 때까지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식빵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낯설게 바라보고 다른 배치를 떠올려 보는 것이 즐거운 보기와 깊이 있는 감상에 있어 또 다른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신사 여러 명이 떠있는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빛처럼 하강하고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사의 형이 위로 올라가 보이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이기도 하는 가능성을 가진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색과 형이 같은 신사의 모습을 크기와 방향만 달리하여 반복해 배치했습니다. 신사들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형과 색의 변화가 없어 방향의 변화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굴 안의 표정을 세부적인 선으로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아 인물 하나하나보다 집단 전체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붉은 지붕과 푸른 배경의 색상이 대비되어 신사와 함께 배경도 시선을 끕니다. 신사형의 크기가 점층적으로 변화해 원근감이 들어 신사들이 공간 속에 떠있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을 낯설게 배치해 형과 색의 큰 변화 없이 이질적이면서도 단조로운 그림에서 시선을 뗄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배치를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르주스 베얼리는 이렇게 배치를 바꾸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푸른 배경과 검은 신사의 형만 가져와 재배치했습니다. 골콩드 작품의 끝부분에 하체 또는 상체만 표현된 형도 그대로 가져와 작품에 담아내었습니다. 신사를 크기에 따라 분류해 가로로 나열하여 줄별로 통일감을 줍니다. 또 신사의 형을 일렬로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작품과는 다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강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정적인 동세를 보입니다. 신사형 자체의 어둡고 정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됩니다. 배경이 하나의 색만으로 채워져 있고 원근감이 드러나지 않아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골콩들을 다른 배치로 바라보아 새롭게 그려낸 이 작품은 보다 단조롭고 정돈된 느낌을 주면서도 다르게 보기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작품을 나란히 두고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입체 조형물이 어떻게 재배치되었을까요? 이이남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이남의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재배치한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의 품에서 떨어뜨려 천장에 배치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가는 이 분리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부활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빛을 작품의 한 요소로 활용해 그림자와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게 합니다. 원작은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편 다시 태어나는 빛 피에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장에 배치해 동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에서는 광택을 드러내 조형물에 집중하게 한다면 이이남의 작품에서는 조각상을 둔 배경과 조각상의 명도 대비를 통해 상을 강조합니다. 조형물의 배치만을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작품을 다르게 배치해보는 예술가의 보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작품 속에서 다른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는 17세기 에스파냐 화가 벨라스케스의 왕녀 마르가리타와 18세기 조선 화가 신인복의 미인도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5분가량의 영상에서 개미들의 움직임으로 두 작품 속 옷이 뒤바뀌어 배치되는 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여성을 그린 인물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배경과 인물에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사용해 통일감을 주고 비례와 균형을 맞추어 실제 인물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신윤복의 작품은 명암을 달리한 무채색이 드러나고 얇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인물은 정적인 동새인 반면 끊임없이 움직이며 작품의 옷을 재배치하는 개미는 동적인 동새로 다른 느낌의 둘이 어우러져 하나의 장면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옷의 재배치 이후 인물의 정적인 모습에는 변화가 없지만 배경과 옷의 어우러짐이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왕녀 마르가리타는 옷과 배경색의 명도가 비슷해 옷의 화려함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미인도에 배치하니 명도가 높은 배경색과 대비되어 그 화려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미인도의 옷은 명도가 낮은 배경으로 이동했을 때 그 수수함이 두드러집니다. 인물과의 비례가 알맞게 옷의 크기를 점차 바꾸어 재배치함으로써 옷이 바뀌어도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뒤바뀌는 옷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의 소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개미들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흐름을 의미하고 그 흐름 속에서 동서양이 교차되는 교류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배치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러빙 빈센트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By my work, what this nobody has in his heart. 영화 러빙 빈센트 예고편 마지막 부분에는 점차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배경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두어 공간감을 살리고 명암으로 옷의 질감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보여줍니다. 밝은 배경에 대비되도록 주인공을 명도가 낮은 색으로 표현해 사실적인 반고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명도가 낮은 색이 줄을 이루어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배경의 소용돌이형이 점층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배치를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규칙성이 있는 곡선의 반복으로 배경이 움직이는 듯한 동새와 리듬이 느껴지게 합니다. 반고의 옷은 명도가 낮은 색의 조합에서 명도가 높은 비슷한 색의 조합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옷의 질감이 다르게 표현되었고 배경과 색의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인물의 형을 점층적으로 다르게 배치한 작품을 연결해 고개를 돌리는 고흐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작품 속 형의 배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색과 명도의 변화를 이용해 멈추어 있는 그림 작품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날 따라봐봐요 전시의 모든 작품 감상을 마쳤습니다. 다른 틀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배치로 보는 연습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의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매일 마주하며 특별하지 않게 지나가는 것을 이번 전시 이후에는 새로운 시선에서 다른 방법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의 전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람객 참여 교육용 프로그램 소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적 활용 방안은 내가 미술가라면입니다.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다르게 나타내보는 활동으로 전시장 입구 옆 관람객 참여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기존 작품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다르게 표현한 예시 작품을 제시합니다. 그 옆에 종이와 미술 도구를 구비해 두어 학생을 비롯한 관람객이 다르게 보기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합니다.
재구성을 위해 작품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만의 보기 방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해보며 예술가들의 보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람객이 제작한 다르게 보기 작품을 보며 전시에서 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보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기존 작품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표현한 작품을 전시해 둡니다. 관람객들은 오른쪽 작품처럼 다르게 보기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구비된 미술 도구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 활용 방안은 내가 광고주라면입니다. 다르게 보기를 통해 작품을 재구성한 광고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전시 관람 후속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다르게 보기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의 주제를 담아 작품을 만듭니다. 일련의 단계를 거쳐 작품 속 주제와 보기의 방식을 파악하는 감상 방법은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지만 하나의 방법만 반복하다 보면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직접 주제를 녹여내고 다르게 보기 방식을 적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교육적 활용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다르게 보기의 의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광고를 활용하여 전시 감상 후속 활동을 진행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작품을 재구성해 광고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전시에서 접한 다른 틀, 다른 방향, 다른 배치로 바라보기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기를 통해 작품을 재구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작가의 보기를 심도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작품을 다르게 해석한 친구들의 광고를 확인하며 다양한 보기의 방식을 확인하고 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동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시에서 접한 다르게 보기를 떠올리게 하고 예시 작품을 제시합니다. 작품 전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그림을 사용할 것인가요? 광고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계획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작품을 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작품을 제작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광고하는 것이 무엇일지 추측하고 발표하기, 다르게 보기가 적용된 부분 찾아 발표하기, 작품 표현의 의도 찾아 발표하기 등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미술은 어렵다는 벽을 허물고 미술의 즐거움과 보기의 매력에 한 걸음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전시 날 따라 봐봐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